안녕하세요. 이제 MIP부 솔루션 기업부설 연구소 소속 백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한 것은 아까 그 상무님이 말하셨던 이제 그 H사 사례 중에서 이제 바이오센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딥러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작은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다중섹터 데이터의 설비 예측 시스템의 사례 연구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져온 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연구했는지, 그다음 어떻게 분석을 진행했는지 그 결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산업과학과 이제 흔히 보는 이제 프로세스 중 이렇게 공정 중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형태의 제조공정의 대부분입니다. 제조 공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역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연속적인 공정에서 이제 설비 하나 고장나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은 계속 작동하고 뒤에 있는 것도 계속 작동하는데 이 부분이 작동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 중 재고 WIP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버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만 버퍼가 꽉 차면 또 멈추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것은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이걸 고장남으로써 앞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금박을 치우는 것 자체도 한 번에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폐기 처리 손실 그리고 설비 수리 비용 그리고 전체 공장 수량에 따라서 뭐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운영 손실 비용에 복합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설비 장애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래 있던 부분에서 이제 고장까지 이르기까지 점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끝에 이제 고장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게 알 수 있듯이 고장 수리 비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고장 수리 비용보다는 보통 이제 설비 예지 보정 운영비가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기존의 통계적 방법 SPC 같은 거로는 이런 부분을 차지할 수 없는 게 아까도 이제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신호는 정상 신호를 보이게 됩니다. 한 90%, 95%를 넘어가는 정상 신호 중에서 이상 신호를 이제 사람 눈으로 통계적 방법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웬만한 경우로는 불가능하고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미 고장이 발생한 후에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 고장까지 이르기 전에 미리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현장 사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이제 압밀 파쇄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돌 같은 속재 물질과 스푼 같은 이제 철제 물질이 들어가면서 압밀 파쇄기에 고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장을 유발하기 전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에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센서 같은 경우 진동 센서를 이제 A2D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고 소음 센서 역시 이제 소음 센서 전용 A2D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고 IP 카메라도 역시 이제 설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과정의 사진인데요. 각각 이제 컨베이어 벨트마다 이렇게 설치하고 IP 카메라는 이제 조명까지 필요해서 LED 조명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런 건 역시 아까 말씀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 가서 설치한 과정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 과정을 진행했는가 그래서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첫 번째 컨베이어에서는 소음 센서와 진동 센서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정상 신호를 패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베이어에서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서 위험 감지 모델을 통해서 IP 카메라를 협력해서 실제로 이제 위험 물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위험 물질을 감지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압밀 파쇄기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경보를 울리게 함으로써 그 물질을 잡아내는 것이 이 전체적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팩토리 샵플로어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센서 데이터가 게이트웨이 통해 데이터 수집 PC로 들어가게 되고 관리센터 및 IDC실에서는 이제 데이터 노드와 네임 노드를 통해서 AI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위험 물질이 언제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웹 앱으로 표시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 위험 물질을 잡았다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A2D가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동 소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전체적인 구조를 봤으면 이제 상세하게 신호 데이터, 소음 데이터와 진동 데이터를 이제 우리 어떻게 분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동 소음 센서 데이터는 아까 이 도식도와 같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각 다른 A2D를 통해 서버에 저장됩니다. 서버에 저장될 때 이제 0.5초에 한 번씩 센서마다 102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밸류 값으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진동 소음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서 가져와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이제 테스트함으로써 경고를 울리게 되는 과정으로 여기서 이제 딥러닝 모델 자체는 이제 간단한 이제 스탠다드 CNN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탐지한 결과를 전통해서 알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소음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음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이게 설비가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때 1.2의 볼티지를 가지다가 컨베이어 작동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평균 볼티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물 패키지가 이동할 때마다 이런 그림과 같이 신호가 이렇게 잡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음 센서 데이터와 진동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가져왔을 때 이걸 그대로 학습시키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걸 다들 이제 아까도 말했던 전처리 과정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이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한 패턴들이 자동으로 껴있고 노이즈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작은 형태를 가증 형태의 볼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학습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여쭤봤듯이 이게 바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2D 가우시안 필터로 한번 블러를 처리하고 그럼 미디엄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패턴들을 제거하고 이제 낮은 부분을 확장시킴으로써 이 왼쪽에 있던 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깔끔한 형태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이제 다시 학습하게 되면은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학습이 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쓰레기팩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했고 우리가 이제 석재 물질을 직접 가서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생물 쓰레기팩에 대한 데이터와 실제 석재 데이터, 철제 데이터에 관한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4개의 분류로 진행했는데요. 4개의 분류, R과 A, B, C 위험물질과 아니면 정상신호 3개로 비교했는데 그 경우에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소음 데이터와 진동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앙상블 기법으로 이제 2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학습시킴으로써 총 9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7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위험물질군 R과 RA, RB, RC만을 이제 검증해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CNN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각각 이제 클래스명과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이제 CNN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리스크 디텍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이제 NABR로 진행한 클래스인데요. 많은 부분 이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싱 알람이 이제 50%를 넘어가며 제대로 맞추면 이제 44%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진동 센서 데이터와 소음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분석한 결과 94%의 정확도를 보이며 미싱 알람 역시 아까의 55.6%에 비해서 확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제 비교를 한 결과 프리시션과 오리지널 중에서 이제 펄스 알람 같은 경우에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 IP 카메라를 가져와서 어떻게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했는가 그에 대해 이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했던 도식화로 베이스 64를 기반으로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건 이제 어느 카메라에 썼는가, 어떤 크레인에서 진행됐는가, 어떤 날짜에 진행됐는가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베이스 64 디코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마스크 RCN을 통해서 이제 물체를 잡아내는 역할을 진행했고요.
마스크 RCN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딥러닝을 접목하면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CNN, 엠리트 데이터로 이제 CNN을 진행하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지 안에 사물의 종류만 식별하는 과정이고 이제 위치를 배경하는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 위치와 유형을 찾아내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마스크 RCN이 활용하는 이제 검출된 객체별로 이렇게 경계선까지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제 마스크 RCN에는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그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했듯이 이제 석재와 철제 샘플에 대해서 학습 인지를 생성하고 그에 따라서 마스크 RCN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실제 카메라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이제 감지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한 결과가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크기별로 석재 샘플을 이제 직접 찍어가지고 이제 감지해내는 학습을 시켰고요. 철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스푼 이미지를 찾아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좀 더 저녁 시간이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 데이터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실제로 이제 이 컨베이어가 돌아가면서 이 락으로 된 걸 이제 발견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체 12개 중에서 7개의 석재만 식별됐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쓰레기 더미 안에 석재가 갇히면서 모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감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 스푼들도 이렇게 쉽게 감지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명중률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결국 그 가려진 거의 문제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식별 능력이 낮은 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쓰레기 팩의 가려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는 아예 쓸모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컨클루전에서 말했지만 이제 앞에 있는 소음 데이터와 진동 데이터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진동 소음 신호와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학습을 통해 위험물질 감지, 설비 해지 보전 작업을 진행했고요. 진동 소음 같은 경우에 CNN을 활용해서 이제 98%까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식별률은 낮았지만 이제 진동 소음 분석과 마스크 RCN의 앙상블 의사결정을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카메라 데이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IP 카메라 대체해서 모열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내부에 가려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발전소나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열 감지 카메라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그 진동 소음 데이터 역시 간단한 CNN 모델만 활용했지만 LSTM이나 아까 이제 이준석 씨가 하신 VAD 이미지 변화를 통해 VA 등의 접근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